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17번째 주제로 한번 잡은 그 노령연금 감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노령연금 감액은요, 그 저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출제 가능성도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노령연금이 뭐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수험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뭐 공인 노무사로서 나중에 붙고 나서요. 그때도 뭐 거의 뭐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은 질문을 받는 내용이고요. 저희 말고도 뭐 세무사, 회계사 하시는 분들도 그분의 직업적인 그 영역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고요. 그분들이 또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노령연금 감액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국민연금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즉시 이제 좀 답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숱하게 질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의 매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한번 들으시고 그 수험적으로는 아, 이러한 대충 사이즈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객관식 지문이 혹시 나오면요.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노무사 시험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건보하고 국민연금은요, 보통은 시행령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국민연금 법령상 이러면 이제 법과 시행령인데, 그 대부분의 지문이 이제 국민연금 법상 해가지고, 그 법에서만 보통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지금 출제 연도는 없다라고 돼 있는 거는요, 그냥 그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시행령 소득이 있는 업무 여기까지 지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그 이른바 그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세법의 영역까지 넘어가다 보니까요. 출제 자체는 잘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고요.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 좀 여기 국민연금법 63조 2까지만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프레임만 잡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특이사항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수험적으로, 그다음 실무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요. 보통 제가 이제 실무 강의를 하면 이거는 2015년에 연령 요건에서 소득 요건으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라는 히스토리는 꼭 말씀드려요. 예,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소득 요건이다. 예,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보고 자세한 내용을 해설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문제예요. 자, 국민연금 법령상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 초과 월액해서 소득이 초과했다. 뭐를 월액을 해서 이제 3단계로 끊어읽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득 초과 월액 이런 용어가 나와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출제자가 그냥 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그분의 감액 금액으로 오르는 것은 돼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만든 거니까요. 제가 만든 거니까 답은 일단 2번입니다. 10만 원. 자, 그래서 왜 10만 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정답은 2번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해설 드리는 이 모든 그 텍스트는요. 예, 그 뭐 깨알 같은 광고긴 한데 그 수지라라는 그 프로그램 소개하고 있는 블로그에 별도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적어 놓은 거를요. 그대로 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 안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그 수필처럼 뭐 실무적인 문제이기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필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치 제가 이제 좀 그 글 쓰는 에세이 쓰는 것처럼 좀 보이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양쪽에서 같이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마 그리고 요 강의를 핀셋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적응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굉장히 이제 실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형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공인 노무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발생할 때 노령연금이 삭감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쳇말로 노령연금이 까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삭감된다면 얼마나 삭감이 됩니까?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잘못 대답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요. 지금 이 금액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데, 그냥 268만 원 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넘어가면은 바로 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268만 원의 그 근거는 뭐냐면요. 바로 다음 줄에 그 평균이라는 뜻에서 그 에버리지라는 뜻에서 A값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근 3년 가중평균이에요. 3년 동안에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거든요. 예, 바로 요 앞에 16강이 지역 가입자 제도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사업장 가입자 그 가입한 금액, 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있잖아요. 이 평균 소득이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는 A그룹, B그룹 두 그룹이니까 이분들의 또 그 인원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중 평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년 바뀐다라는 거고 이 매년 바뀌는 거를요. 요 필자 저죠. 제가 1개월이 되면 보건복지부 사이트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매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혀 있는 이 금액은요, 2022년,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2022년 귀속 기준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월 268만 원. 그냥 우리가 그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300으로 올려볼게요. 머리 아프니까요. 자, 그럼 이 300만 원이 그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 세법적인 내용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아요. 500만 원을 받고 제 친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쓴 시간과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쓰는 비용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 주는 거를 보통 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득공제는 그 매년 정책적인 이유로 카드 값이나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 여러 가지 교육비, 의료비 한도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그거 말고요. 이른바 기본공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로소득도 기본공제 해주는 게 있고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 사업소득도 필요경비를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뺀 남은 순이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8만 원인데, 그냥 이 금액을 3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400만 원을 번다라고 그래서 이 초과하는 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그건 아니라고 일단은 찍어내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타고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린다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은요, 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띄운 거고요. 자, 일단 보시면 그 국민연금 건강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를 보통 안내 자료에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직자 노령연금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100을 받아야 되는데 재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일부 감액한 걸 준다. 이래서 재직자 노령연금이고 이 재직자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국민연금법에 없어요. 이거 실무적인 용어고요. 자, 그리고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소득세법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논리여서 살펴봐야 된다. 이래서 수험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예, 저기 펜이 안 나올까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끝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자, 2015 개정 이전에는요, 이러한 소득 월액을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발생했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부 이유를요, 연령별로 동일한 차감률을 지금 적용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소득 초과가 1원이라도 발생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발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1원이라도 발생했으면은 그분이 65세다. 그럼 50% 삭감. 그 100만 원 발생하신 분도 50% 삭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차감률을 적용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잠깐 불 좀 적시겠습니다. 목 좀 적시겠습니다. 동일한 차감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그 1원만 늘었는데 너무 많이 깎는다. 이걸 멋있는 말로 소득 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 소득에 대해서 이걸 감액하자라는 걸로 2015에 바뀌었고요. 나름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소득 요건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는 뒤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문제처럼 소득 초과 월액, 소초월 해당하는 게 150만 원이면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대입해서 노령연금 삭감액을 구해야 해요. 다만 이걸 보시기 전에 이거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만 감액을 적용하고요.
5년을 넘어가면 이제 절대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선거 시절이 되면 선거 시즌이 되면 이거를 뭐 폐지하네 마네라는 게 항상 공약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노령연금 개시 시점은 다른 거는 아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65세 돼야 이제 받는 거고 최초에 이제 시행됐을 때 지금 받으시는 그 세대 분들께서는 60세부터 이제 받고 계시고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A 값이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고 그 초과 소득 월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이쪽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그 눈으로 보시면 초과소득 월액의 5%, 10%, 15%, 20%, 25%에서 5%포인트씩 올라가는 약간 세금으로 얘기하면 누진세 구조로 감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계는 여기 5만 원, 1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른바 선형 누진세처럼 이렇게 딱딱 그 아다리를 맞춰서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 집어넣으시게 되면 5만 원이죠. 5만 원. 5만 원을 깔고 지금 100만 원을 초과한 그 소득 월액은 지금 제가 150만 원을 지금 그 넣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 월액은 50만 원이 될 거고요. 이거의 10%를 계산하면은 다시 5만 원이 나와서 이거 두 개를 합산하면은 이제 10만 원은 감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만 원 깔고 150만 원 빼기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을 초과한 지금 초과한 소득 월액이고 그거의 10%에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한 조견표를 지금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12개월 종사 기준이라고 해서 그냥 풀로 1년을 근무한 연봉 개념입니다. 보시면 그 총급여가 있고 월급여가 있는데 요건 단순히 나누기 12란 거고요. 총급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전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전 연봉인데 이 금액에서 그 필요한 원래 사업소득이라면요. 사업소득이라면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그 근로소득이라면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확하게는 종사 월수로 나눠요. 그래서 종사한 월수로 나눠서 그 어떤 순이익 개념, 완전한 순이익은 아니지만요. 그 금액 자체가 그 2022년 기준 2681, 724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이 여기에 있는 산식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굉장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 원 이상까지도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낸 거거든요. 제가 낸 거고 생애 주기로 쭉 냈는데 이거를 내가 돈을 벌었던 이유로 감액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라고 해서 항상 어떤 그뭐 경제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 현재 있는 기준으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노령연금 감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